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젤렌스키의 전 대변인 율리아 멘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젤렌스키가 자기 이너서클의 축제를 위해 고의로 전쟁을 질질 끌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검찰들은 5월 11일 젤렌스키의 전 비서실장 예르막이 돈 세탁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율리아 멘델은 젤렌스키의 주변 인물들 다수가 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율리아 멘델은 터커 칼슨과의 대담을 갖고 젤렌스키는 독재자라면서 그야말로 평화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정부 안에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언제라도 조건을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멘델은 젤렌스키에서 러시아와 평화 교섭을 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2022년 이스탄불 협상 당시 영국뿐 아니라 미국도 러시아와 서명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이너서클의 부패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반부패 검찰은 젤렌스키의 전 비서실장 안드리 예르막을 기소했습니다. 그는 키예프 외곽의 럭셔리 주택 사업을 통해 890만 달러를 끌어모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예르막 일당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돈을 끌어모은 뒤 재무 증명 서류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키예프 근처에 스파를 갖춘 럭셔리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리들은 수사가 국가 원자력 독점과도 연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전 부총리 올렉시 체르니쇼프와 전 장관 헤르만 등 9명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네그로 아톰을 이용해 영향력 있는 관리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목적입니다. 한편 5월 9일 전승절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우전은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부쩍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하며 감정을 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군사 전문가이자 전 미군 장교인 스타니슬랍 크리피브니크는 RT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에게 육체적 제거를 포함한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면 젤렌스키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시청률이 급락한 배우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제작진은 계속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주인공은 더 유망한 배우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올해 말까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은 냉혈하고 입이 가벼운 마약 중독자이자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과장된 발언을 일삼는 인물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필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는 원래 논리적인 인물은 아니었는데 이제 완전히 제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더해지니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따라서 그는 전쟁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키예프가 시도해온 소규모 반격은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잘루진은 최근 인터뷰에서 2023년 반격 작전 실패 책임을 젤렌스키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젤렌스키가 자신에게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올해 젤렌스키에게 가해진 첫 번째 심각한 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또한 유럽의 우크라이나 프로젝트의 책임이 이제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으며 자신들은 이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와의 대규모 전쟁에 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젤렌스키를 위해 더 이상 자원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최소 1년 동안 전장에서 버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젤렌스키는 당연히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은 미국에 대한 종속적 의존을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푸틴은 도둑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원칙에 미묘한 뉘앙스를 드러냈습니다. 1년 전에도 젤렌스키는 피어스 모건과의 인터뷰에서 역사나 러시아와 미국이 주고받는 쓸데없는 소리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역사적 문제나 그들이 왜 이런 짓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제기하는 이 모든 헛소리는 필요 없다면서 이 전쟁을 끝내고 외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역사적 헛소리는 정말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젤렌스키는 서방 파트너들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맹국들이 선거를 원하는지 아니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지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 푸틴을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재보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지원 물품은 평소처럼 들어오고 있다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지난 1년여 동안 일부 배송이 지연돼 필수 물품이 제때 도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어쨌든 키예프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 지상군을 강화하고 적들로부터 국가를 방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의 방위력과 안보력에 대한 미국의 기여도가 30%라고 할 때 이 30%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원조를 중단할 경우 유럽의 지원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피어스 모건과의 인터뷰에서 시대착오적인 젤렌스키는 평화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다시 한번 저속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